예, 안녕하십니까. 이 김정은과 이 트럼프 사이에서 지금 뭔가 좀 이상하게 좀 벌어지는데, 저는 솔직히 결국 트럼프가 김정은이를 끌어낼 거라고 봅니다. 끌어내서 일단 미군을 집어넣는 데까지는 가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결국 끌려 나오지만은 김정은 체제 붕괴로 이어지는 일들이 벌어질 거고, 그거가 지금 제대로 안 되는데 문재인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아니잖아요. 원하는 게. 이게 아닌데도 마구잡이로 한미동맹에서 이탈하고 중국, 러시아에 줄 서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방송에서 중국이 민간 항공사들에게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지키면서 타이완이나 무슨 마카오나 홍콩을 차이나와 같이 병기하라고 지시를 내려서 미국이 헛소리 마라. 무슨 민간 항공사에다가 니네가 전체주의적 사고를 강요하냐. 이러니까 다시 중국이 네가 뭔데 끼어드냐. 이렇게 지금 치고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항공사들이 즉각적으로 중국의 협박에 지금 굴하고 있습니다. 단 미국과 일본 항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항공사들이 속속 지금 굴복하고 있는데 거기에 당연히 대한민국 항공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한국의 아시아나 항공은 원래 차이나, 홍콩, 타이완에서 정말 웃기게 고쳤어요. 메인랜드 차이나, 홍콩, 메인랜드 차이나, 마카오, 메인랜드 차이나, 타이완 이렇게 고쳤습니다. 이 정도 고치는데 이 정권하고 협의를 했겠죠, 당연히. 메인랜드 타이완이라 그러면요. 타이완은 뭐가 됩니까? 메인랜드 차이나 타이완? 타이완이 그거 인정해요? 대만이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를 중국이 공산당이 지시했다고 재빠르게 문재인 정권의 항공사들이 지금 이렇게 고치고 있고, 유럽의 항공사들은 되게 타이완 차이나, 홍콩 차이나 이런 식으로 바꾸는데 차라리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홍콩 차이나 타이완 차이나. 근데 메인랜드 차이나가 뭡니까? 메인랜드 차이나가. 이게 사대주의도 이만저만이지. 그런데 일본과 미국의 항공사들은 여전히 타이완, 홍콩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게 민간 항공사의 문제지만 실제로는 중국 공산당이 압력을 넣겠고 미국 정부가 반발했기 때문에 정부 대 정부의 전쟁인데 여기서 벌써 대한민국은 한미일 동맹에서 이탈해서 재빠르게 중국에 줄을 선 겁니다. 미국이 정확히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미국이 이렇게 얘기한 건데, 백악관이 전체주의적 난센스이자 중국 공산당이 미국 시민과 기업들의 중국의 정치적 관점을 강요하려는 추세의 일환. 중국의 관점을 미국 항공사와 시민들에게 강요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이게 미국의 입장이거든요. 이 미국의 입장 깡그리 무시하고 중국에 엎드려 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문재인이가 김정은에게 던져줬다는 그 USB, 그게 뭐가 담겼니 뭐니 어쩌고 하는데, 이 놀라운 거는 문재인이가 김정은에 던져준 USB를 중국 쪽에서 입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홍콩발 기사로 나왔는데, 이 홍콩발 기사에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이 홍콩도 지금 이제 시진핑이 황제가 된 다음에 사실상 지금 다 웬만한 언론사들 다 국유화되고 있습니다. 홍콩이 좀 독립적으로 가다가 이제 끝난 거죠. 홍콩의 자유는. 그래서 거의 이제 어용 매체들도 다 전락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그때 홍콩에서 그 우산 데모 했었잖아요. 그 우산 가지고 데모할 때. 그때하고 좀 완전 달라요. 이제 중국은 옛날 마오쩌둥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홍콩발 기사인데, 문재인이 USB에 담아 김정은에게 전달한 신경제 지도의 핵심은 동해권, 서해권, DMZ 지역을 묻는 3대 경제벨트로 한반도를 H형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협력을 얻어 남북 경제 공동체를 구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구상이 담겨 있다. 아주 상세하게 홍콩에서 보도를 했어요. 이거 USB 김정은이가 받자마자 저기 중국 쪽에 넘겨준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김정은에게 넘겨주기 전에 이미 저 시진핑 쪽에다가 던져준 거 아니에요? 아주 상세하게. 우리 대한민국은 저거 뭐 줬냐 그러고 있는데 상세하게 보도를 해서 청샤오허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원 부교수는 중국이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시진핑의 역점 사업인 1대1로 육상, 해상, 실크로드와 연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야, 이 1대1로라는 게 육상과 해상을 같이 연결해서 육해 실크로드를 구상하여 미국을 아시아 태평양에서 몰아내고 중국이 패권국이 되겠다는 그 기획인데 뭐 이미 문재인이는 중국의 꿈과 함께 하겠다고 떠든 자니까 결국 북한과 대한민국을 연방제로 묶은 다음에 중국의 1대1로 구상에다가 편입을 시켜버리고 거기에 러시아까지도 끼어들어서 적화공사나 중국 속국으로 들어가겠다는 게 문재인이 발상입니다. 저는 여기서 김정은과 문재인이 약간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봐요. 김정은이는 중국에게 워낙 위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미국하고 오히려 균형을 잡고 싶어 할 텐데 문재인이는 미친 듯이 그냥 중국의 속국으로 들어가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웃긴 게 1대1로까지 연결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이 열차를 베이징까지 뽑아가지고. 근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는 목포에서 출발해 서울과 평양, 신의주를 지나 중국 베이징까지 연결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른바 한반도 철도는 부산에서 이렇게 출발하는 걸로 다들 알고 있는데 목포라는 단어가 걷다가 집어넣나요? 그 USB에다가? 물론 목포에서 연결해도 뭐 부산도 연결되겠지만 제가 지금 이 홍콩발 보도에서 다들 웬만한 보고서는 전부 다 부산에서 출발해서 서울, 평양 가고 그것 때문에 결국 부산하고 일본하고 이른바 해저터널 거기까지 연결돼가지고 아시아의 경제주를 다시 짠다는 것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목포라 그러면요. 일본을 배제하는 거죠. 목포라 그러면은. 목포서부터 시작돼서 중심으로 간다 그런 얘기는 중국 중심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일본하고 미국을 배제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무슨 부산이 좋아서 뚫어줬습니까? 그걸 가지고 김대중 세력들은 지역차별이라까지 얘기하는데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 때 무역 구조가 미국에게 55%, 일본에게 20%예요. 수출이. 수입은 일본이 더 많고 일본 거 수입이 더 많고 그 미국에 원조 문자 들어오죠. 어디로 들어옵니까? 일본하고 미국 물자가. 부산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를 만든 거고 울산 공단을 만든 거 아니에요. 결국 부산이냐 이쪽 문제는 미일 동맹이나 연결이 되는 건데 도대체 USB에다가 뭘 어떻게 담았길래 목포에서 출발해 들어갑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 서쪽은 중국이 호시탐탐 노려가지고 중국 학생들이 이 서쪽에 있는 대학들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참 딱 걸리는 거예요, 이게 목포가. 그러면서 남북한을 연결하고 다시 중국의 동북지역과 유럽까지 연결하는 구상이 담겼다. 여기서 이 유럽까지 연결한다는 개념에서 시베리아 철도 개념이 있는데 지난번에 문재인이 러시아에 가가지고 러시아의 가스를 북한을 통해서 남한까지 송위관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발표를 했죠. 발표했다가 워낙 이 트럼프의 대북 제재가 세니까 그냥 은근슬쩍 덮었어요. 근데 이거는 원래 노무현 때부터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노무현 때부터 신에너지 정책이라 그래서 러시아의 가스를 북한을 통해서 한국으로 가져와서 이 에너지 의존도를 북한과 러시아에 종속시키겠다는 발상을 노무현 때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이가 푸틴 만나러 가서 그렇게 실제로 떠들었죠. 엄청난 문제입니다. 엄청난 문제예요.
지금 안 그래도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가스를 송유관 통해서 받다 보니까 이건 뭐 툭 하면 뭐 가스 잠근다 어쩌고저쩌고 협박을 받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러시아 가스를 북한의 땅을 통해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러시아도 러시아지만은 연방제로 가더라도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연방제 안 가면 뭐 이거 뭐 할 일도 없겠지만은 아니 그러면 수틀려 버리면은 가스를 북한이 잠궈 버리면은 그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건 의도적으로 제가 볼 땐 이건 의도적으로 빼도 박도 못하게 대한민국을 중국, 북한, 러시아라는 전체주의 공산국가에다가 종속시키려는 계획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 대한민국의 지금 에너지 어디서 되게 다 가져와요? 중동에서 가져오는데 중동에서 이른바 인도양과 남중국해를 지나서 들어오는 그 뱃길을 누가 보호해 줍니까? 미국 함대가 보호해 주기 때문에 미국이 해양 패권국인 이상 대한민국은 에너지 수송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에너지 수송에는. 또한 미국 자체가 이미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을 통해서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데 이제 슬슬 셰일가스와 셰일오일 이것들을 수출을 지금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본도 지금 그거를 계약을 하고 있어요. 미국 쪽에다가 에너지원으로 좀 포션을 옮겨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이 중동에서 지금 한판 벌입니다. 이 예루살렘 수도 이전에 이 자기 딸 이방카와 사위 그 큐시너를 보내는데 뭐 큐시너가 유대인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란 핵협정을 내일 트럼프가 뭐 파기하니 뭐니 하는데 글쎄 그건 뭐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은 그냥 이대로 이란 협정 유지하겠다 그 말은 아닐 거예요. 유예 기간을 두는 수는 있어라도 뭔가 바꿀 건데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한판 분리만이 지금 이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유가가 상승하죠.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미국이 노리는 것은 중국이 최대의 유가 수입국이에요. 원유 수입국입니다. 중국에도 석유가 나지만은 양이 적어서 거의 중동산 이 원유를 가져오는데 중국도 러시아의 에너지를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이유는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언제라도 한판 붙을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몇 번 붙은 적 있죠. 근데 중국은 붙었다면 깨지는 나라입니다. 그 전쟁에서 이긴 적이 거의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 지금까지는 미국과의 충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중동산 원유를 가지고 백길 따라 가져옵니다. 근데 그게 중동이 이제 판이 복잡해지면서 유가가 치솟고 이렇게 되면은 중국의 원유 수입이 상당히 장애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미국은 원유값을 올려가지고 중국 경제를 완전히 압박해버리겠다. 예전에 소련을 압박할 때는 원유가를 내려가지고 이 소련 경제를 초토화시켰는데 중국은 수입국이니까 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서라도 미국산 석유와 미국산 셰일가스, 셰일오일을 수입해서 중동의 포션을 줄여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물론 원유값이 올라가지 백길 자체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죠. 미국 해군이 패권을 갖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 이 유조선이 실어오른 데는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중국은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미국과 손잡고 해결해야 되는데 러시아와 손잡고 에너지를 해결하겠다는 얘기는 모든 국가의 안보는 에너지 안보예요. 모든 싸움은 에너지를 어떻게 수급되느냐 그 싸움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바로 속국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중국 쪽으로 목포에서부터 이어가지고 중국 경제권으로 편입이 되고 시진핑이 추구하는 1대1로 중국의 꿈에 합류하겠다는 거죠. 지금 아까 설명드린 미일 항공사는 중국의 협박에 그냥 제껴버리는데 재빠르게 대한민국 항공사들 메인랜드 차이나 타이완이라고 쓰는 거 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거 보세요. 신경제 지도구상 USB에 담은 것을 중국 언론이 상세하게 보도하면서 신났어요. 신났어 지금. 신났습니다. 리차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한반도 연구센터 주임.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중국 동북지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
동북 지역을 동아시아의 물류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고 이 지역의 급속한 성장을 이끌 것. 여기서 전제가 있죠. 여기 전제는 대한민국이 친중 속국으로 됐을 때 중국이 환영하는 거지. 동북아시아의 물류 중심지로 대한민국이 주도하면서 그게 일본과 미국이라 하면은 중국이 이걸 환영하겠습니까? 중국이 문재인의 충성심을 인정하니까 이렇게 환영하는 게 나오는 거죠. 만약에 북한을 자유통일한 다음에 차기 자유통일을 달성하는 정권이 동북을 아시아의 물류 중심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중국을 경제적으로 침투해 들어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문재인이는 김정은보다도 훨씬 더, 김정은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시진핑에 대한 충성심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에게 돈을 퍼준과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적으로 복속이 돼서 미국과 일본과는 완전히 차단한다는 얘기죠. 그게 이 상징적으로 부산이 아닌 목포에서 출발하는 중국의 실크로드로 합류하겠다. 하나하나 단어와 지역 하나에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문재인의 중국 속국의 꿈은 실현 불가능합니다. 트럼프라는 중국 자체를 쪼개버리고 미국적 가치관으로 세계를 재편하려는 그런 미국의 지도자가 등장하면서 문재인의 꿈은 산산이 부서질 겁니다. 다만 거기서 그게 미국과 일본의 힘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으로 문재인의 친중 속국 꿈을 좌절시켜야만 대한민국이 이 판에서 아시아에서 그래도 숟가락 정도는 들고 갈 수 있다는 것. 그 점은 분명히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겁니다.